도란도란 나누는 우리 마을 재미난 이야기 얼쑤. 함께해서 더 행복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좋다. 봄봄봄 벚꽃 엔딩 꽃송이가 봄 분위기에 흠뻑 취해 노래를 들으며 벚꽃길을 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뜨거운 햇살, 후끈한 더위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직 6월인데 벌써부터 말이죠. 아,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노래가 떠오를 만큼 햇살이 뜨거워요. 이제는 뭐 따뜻한 커피 찾는 분 없죠? 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게 되는 요즘. 아침부터 지치지만 기분 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톡톡 프리톡.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배은덕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진행을 맡게 된 무지개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려고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동안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기침도 되게 심했고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얼마 전부터 이제 뭐 여름에 미세먼지 올해는 걱정 없다. 그런 기사들 봤는데 그 말 듣고 너무 기분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뉴스가 나간 다음 날부터 연일 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 오존주의보 발령. 이런 또 기사가 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더 힘들고 특히 애들은 더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미세먼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또 뜨거운 여름 시작될 텐데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창문 좀 활짝 열고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름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요즘 저는 오후만 되면 막 지치고 힘도 들고 그러거든요. 혹시 저희 제작단원분들 건강한 여름나기 팁이랄까? 아니면 나만의 비법, 노하우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너무 여름이 벌써 찾아왔어요. 6월인데. 예. 여름철 실내 온도가 갑자기 후끈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여름철 실내 온도 낮추기 꿀팁 3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을 이용해서 햇볕을 차단하는 거고요. 네. 예, 실내로 들어오는 열을 막아주면 5도 이상의 온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암막 커튼만 좀 치더라도 온도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둘째로는 아마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식물 키우기. 예. 못하는데. 예, 쉽지는 그러니까 죽어요 맨날.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안타깝죠. 예. 그런데 이제 식물을 키우면 덩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화분 정도를 키우시면 그 안에서 증산작용이라든지 광합성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좋고 눈이 좋고 예, 환경에도 좋고 실내 온도를 좀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안 쓰는 가전제품에 플러그를 뽑는 거. 예. 사실 이거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늘 머릿속으로만 하고 잘 안 돼요. 예, 실행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실제로 하게 되면 실내 열기를 상승시키는 것에 있어서 전등과 전기가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온도도 낮추고 전기세도 덩달아 인하되고 경제적인 효과로 우리의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예, 그렇죠.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근처 교회에 냉방이 잘 돼 있어서 거기 가서 낮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여름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 같습니다. 예전에는 더우면 은행 갔잖아요, 은행. 참, 그리고 어울림누리 빙상장 있는데, 거기도 폭염 피난처를 운영을 해요. 네,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첫째 주 월요일, 그리고 셋째 주 화요일만 쉬고 계속 오픈하니까, 낮에는 어울림누리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빙상장 너무 시원한데요. 예. 고향 시민들은 축복받으신 시민이라는 거. 예. 또 먹는 걸로 또 더위를 피할 수 있지도 않을까. 네. 요새 전복이 반값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뭐 3kg에 뭐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 전복을 구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좀 빨리 가야 된다는 거.
일찍 마감된다는 거. 아주 전복이 예전에는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 전복을 많이 수입해 갔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는 자체 양식이 가능해져서 수입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또 당장 사러 가고 싶어요. 사실 전복 너무 귀해가지고요. 예. 저는 뭐 큰 거 한 마리, 두 마리 사가지고 정말 얇게 썰어서 버터구이 해서 저희 아이들만 주고 아잉. 제 입으로 들어오는 거 사실 별로 없었는데 뭐 1kg, 2kg 뭐 이렇게 몇만 원밖에 안 한다니까 당장 가가지고 이제는 아침에 사고 온 싶네요. 가족이 다 예. 같이 보양을 할 수 있게. 네네. 엄마도 소중하게 챙기시기를. 그러게요. 예. 우리끼리 전복 회식 한번 갈까요? 좋죠. 예. 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오, 와. 또. 예. 같은 시리즈 행복. 행복도 나누면 예. 커지죠. 기쁨은 어떨까요? 예, 예. 기쁨. 네. 재미. 예, 예. 재미. 남 흉보는 거. 맞아요. 보다 보면 요만한 게 엄청 커져. 우리가 완전 죽일 사람인데 그 상대방이. 특히 뒷담화. 맞아요. 네네.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 해봤는데 방금 우리가 그 여름철 나는 시원한 방법들 팁을 나눠본 것처럼 정보도 역시 나누면 커지죠. 그래서 오늘 나눠주신 여러 가지 알찬 정보들 덕분에 올 여름 건강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예. 아, 참, 근데 요즘 저희 아파트 입구 게시판에요.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글이 올라왔거든요. 그동안 분리 배출했던 품목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수거하지 않겠다. 이런 안내문이었는데, 저 나름 무슨 생협 조합원으로도 활동하고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분리수거 해왔는데요. 그럼 그 쓰레기 그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품목들, 그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이 되어지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걱정되거든요. 재활용 대란 왜 일어났는지 네네.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막 일부 쓰레기를 박지 않겠다, 막 이런 그 재활용 버리러 나가면 그래갖고 막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랬는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 업체들이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세계 재활용 처리장 역할을 하던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재활용품의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수입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폐기물을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버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은근히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일일이 분류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거의 이제 대부분 처리를 한 거고 자기네 나라들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이런 데서 인건비가 비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도상국 이런 데에다 맡겨서 처리를 하게 했는데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 환경이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 2018년부터 폐기물 24종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대책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이 중국이 만약에 쓰레기를 안 받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가 국산 재활용 폐기물 가격이 이제 중국이 받지를 않으니까는 유럽이나 이런 데 거를 이제 우리나라로 보내서 처리를 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재활용 버리는 거는 오히려 더 이 업체에서 보기에는 가격이 싼 거죠. 아니, 다른 나라 걸 저희가 수입을 해온다고요? 그렇죠. 지금요?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 비닐이나 이런 품목, 플라스틱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들 자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라고 하죠. 어쨌거나 뭐 그분들 입장에선 싼 거를 그러니까 좋은 거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비싸게 파는 것들이 또 목표다 보니까 언제든 이런 거는 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수거될 수
또 수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한 거죠, 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많은 양의 쓰레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땅에 묻거나 불태우거나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그죠? 예,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중국이 이제 쓰레기를 받지 않는 그 이유, 그 원인이 됐던 게 2016년에 중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요. 플라스틱 차이나라는 영화예요. 그 포스터는 한번 보셨을 거예요. 쓰레기 산더미에서 여자아이가, 소녀가 처절한 표정으로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폐플라스틱 처리 공장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의 어려운 삶을 담은 비운의 스토리라고 해요. 거대한 쓰레기 산 옆에서 플라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나 액체를 먹고 마시고 잠을 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인 모를 난치병에 걸리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들이 영화화되면서 중국 자국민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자기네가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겠다고 공표하면서 2017년 7월 이제 그 24종의 폐자재 수입을 중단한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까지는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4월에서 5월 넘어가면서부터 뭐 더는 비닐봉지는 받지 않겠는데 비닐은 받지 않겠는데 대신 아무런 스티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늬 뭐 이런 게 없는 깨끗한 것만 받겠다고 또 일주일 후에 뭐 내용이 바뀌고 이러니까는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입주자 대표들이 결정을 했거나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직 그 공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이 원인이 중국이 그런 발표를 했고 대한민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마련을 못했고 이제 대책 마련을 하지 못했고 갑자기 닥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다시 받아줄지 우리 아파트는 아직도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받는다고 하고 비닐을 받는 최근에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8월부터 받는다는 소리가 있고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쓰레기 종량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결국은 그 세금 자체가 지금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서의 대처 방안들이 있어야 소비자도 돈은 돈대로 내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재활용 이렇게 버리면서도요, 제가 또 이렇게 얄쏭달쏭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뭐 이렇게 조개 껍데기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달걀 껍데기라던가, 또 아보카도라고 요즘에 또 그런 거 먹죠. 씨가 거의 진짜 탁구공만하게 딱딱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막 버려져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거 정말 너무 사람들한테 이제 제대로 된 정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혹시 이렇게 재활용 버리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끼신 거 혹시 있으시면 좀 다들 저희가 나눌 수 있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닭다리, 닭뼈. 사실 그런 거는 재활용 쓰레기가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박 껍질. 아니 수박 껍질은 그래도 괜찮아요? 분리해서 넣으면 썩을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영수증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영수증 전 열심히 모아가지고 종이 쓰레기로 넣었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혹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용되는 종이류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안 된다고 하고 검은색 스티로폼이라든지 색깔. 색깔 있는 스티로폼은 다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저도 놀라서 나도 다시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저 호일 같은 거 보면 은박지 호일 같은 거요. 근데 그거 은박지는 뭐 캔유로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근데 캔유로 버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버렸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어디다 버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좀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본 거는 벽지나 부직포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쓰레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버리실 때 그냥 버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버리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을 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그동안 열심히 분리수거 해왔다고 얘기한 게 너무 부끄러워지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게 열심히 네.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아니었네요. 네. 근데 저 말고도 지금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재활용 정보 같은 걸 공유해주면 좋겠고 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재활용 환경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재활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지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예. 더 근본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분리수거 불가능한 품목들은 아예 생산을 하거나 유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까 그 검은색 스티로폼, 검은색 비닐봉지 이런 거는 어차피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 왜 그게 지금 저희가 그걸 유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 좀 안타깝네요. 네. 요새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니까 그 화장품이나 이런 게 올 때는 과대 포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저는 화장품 용기를 버릴 때 밑에 거는 유리인데 그 위에 플라스틱. 펌프가 되는 건 플라스틱인데 분리가 안 되고 분리가 안 되면 네, 어떻게 이거를 어디 쪽에 서로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렇게 돼요. 맞아. 그래서 제일 부위가 넓은 부분 쪽으로 해서 버리거든요. 유리가 더 크면 유리 쪽으로. 그리고 우선 버릴 때 깨끗이 닦아서 버려야 된대요. 세척을 해서. 근데 저희 막 이게 이물질이 묻은 상태로 하면 그 또한 이제 막 씻어내는데 너무 많이 비용이 드니까 저희가 사용한 것들은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 배출해서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최근에 제가 그 종량제 봉투에 담겼던 것 중에 뜨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뭔가가 국물이 계속 떨어져요. 근데 물컹물컹해요.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게 동물 사체인데 요즘에는 말도 안 돼. 그 사체를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대인들이 바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짬과 뭐 의식의 수준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 싼다고 신문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경비 아저씨가 발견을 하시고 야 저걸 보고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동물 사체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러니까 알기 쉽게 좀 시민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네. 좀 홍보를 좀 해주시면 이런 참사는 좀 없었지 않았을까? 그 환경미화원 분들, 그 동물 사체를 발견한 그 환경미화원 분들의 그 뭐랄까 정신적 피해랄까? 이런 거 되게 상당할 것 같아요. 예.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는 재활용을 되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캐나다에서 잠시 머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유아원에 보내서 간식을 먹으면 간식을 먹어서 또 나온 껍질, 음식, 접시, 일회용 포크들을 다 한꺼번에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름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나라가 이렇게 한꺼번에 쓰레기를 버리나 하면서 저는 속으로 재활용도 안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현희님이 말씀해 주신 걸 보니 그대로 중국으로 아마 수출을 했나 봅니다. 거기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제가 한 20대 때 몇 년 전이라고 말씀드리면 제 나이 가늠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20대 때 독일에서 잠시 머문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돈 없는 유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이렇게 하숙을 한다고 할까요? 방 한 칸을 얻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외곽에 이렇게 말도 키우고 양도 키우는 그런 약간 교외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 집 앞에 이제 갈색 통, 뭐 검은색 통, 초록색 통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버리러 차를 타고 갔는데 같이 가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 앞에다 버리면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러 멀리 가시나. 그리고 사실 저는 그 20대 때에 저희 재활용이라는 개념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냥 버릴 때였는데.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몇 킬로를 갔어요. 그때 거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약간의 이렇게 동네에 있는 무슨 쓰레기 재활용 스테이션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유리병을 버리는데, 갈색 병, 초록 병, 하얀 투명한 병 이렇게 구분해서 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버리는 시간이 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시민들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7시 이전에 갖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하시면서 유리병을 색깔별로 분류하실 때 그때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 나라가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고 살짝 버리고 이런 거 안 되고 의식 전환이 있어야 우리나라도 좀 환경 문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저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사진을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영국의 무슨 마켓이래요. 이제 사진에는 뭐 음식도 그렇고, 뭐 쌀도 그렇고, 파스타 면도 그렇고, 다 어떤 포장이 없이 그냥 내용물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 식기, 용기 같은 거 가서 그거를 담고 그람수를 재서 그 그람수에 맞게끔 돈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독일 베를린의 슈퍼마켓 오리지널 운페어팍트에서 이런 용기가 없고 내용물만 파는 리사이클링 운동을 하면서 그런 아예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런 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포장을 아예 없애면 우리가 버릴 것도 없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사 보니까 그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 쓰지 말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컵을 씻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 그래서 그런 걸 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씩 뭐 이렇게 변화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텀블러도 많이 사용하고. 네. 예. 그 대학 축제 때 보면 용기들을 없애려고 뻥튀기를 접시로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뻥튀기 자체로 그 그릇도 먹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그 기사에 보면 플라스틱 비닐이 고래의 뱃속에서 몇 장씩 발견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을 좀 최소화하고 안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인간의 노력이지 않을까. 네. 이야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시민들이 발로 뛰고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한 올 한 올 엮어가는 고양시 마을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 야옹. 지금 여러분은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과 함께하는 톡톡 프리톡을 듣고 계십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다가 공기도 물도 땅도 오염된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요. 나부터, 오늘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올여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에 새로 참여하신 뉴페이스 한 분이 계십니다. 오, 새로 오신 단원분 소개할게요. 박현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교육 받고서 정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그동안 참여 못하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반겨주셔가지고, 낯설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 좀 맛집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좋아요. 프로그램 기획 좀 해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팟캐스트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탐방에 끼워주세요. 기대됩니다. 더 살이 찌지 않을까. 같이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기획을 해주시면. 세트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콤보 세트로. 고양이 제작단이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주제로 꽉 채워지고 있네요. 하여튼 박현희님 앞으로의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 단원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치기 전에 예? 생활에 피가 되고 살이 될
네. 예. 그 재활용 관련 팁을 하나 주신다고. 아까 놓치고 가신 게 있었군요. 네. 예, 알짜배기 정보. 이거 정말 꼭 적어두시고 챙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유팩 어떻게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나요? 종이. 예. 씻어가지고 버려요. 씻어서 와 씻어서 말리셔가지고요. 예, 예. 그냥 버리지만 마시고 그 발걸음을 주민센터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화장지로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가정경제도 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올해 유엔이 선정한 이번 환경의 날 공식 주제는 플라스틱 없는 하루였습니다. 책상위를 둘러보니 플라스틱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하루를 보냈는데 참 좋더라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달래꽃이나 바다고동으로 점심을 때우던 어린 시절의 청정자연이 떠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고향 시민이 먼저다. 좋은 경험과 작은 습관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아이들에게 남겨진다면 그게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향 시민 여러분,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니 대통령님 화이팅! 네, 환경의 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린 메시지를 전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자유로운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 톡톡 프리톡은 홀스타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언더 구은수, 대본의 배언더 편집 구은수, 이야기 손님의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 제작 지원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였습니다.